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6강 경호 의전과 국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전, 경호 의전이라고 하면 어떤 대통령 경호실에서 하는 국가적인 의전하고 개인적인 어떤 사교 이런 측면에서 하는 의례 뭐 이런 부분들로 나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총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경호원의 의전, 여기서 의전의 정의는 국가적인 행사, 개인적인 의례, 뭐 이런 예절,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국가 의전의 범위는 국가기관이나 직책, 공식적인 행사가 다 그 범위에 들어가 있겠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상 TV를 시청하다 보면 국빈 방문 이런 용어 하죠. 참고적으로 하면 대통령이 재임 기간의 1회에 상대방 국가의 대통령 이런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국빈 방문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대상이 행정수반이나 총리 이런 경우에는 공식 방문 이렇게 용어를 하죠. 그 다음에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뭐 이렇게 그 대상과 직무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다 하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거나 이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오찬, 만찬 및 좌석 배치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오찬, 만찬 초청장의 적절한 발송 시기는 행사 2, 3주 전에 하는 것이 좋다. 너무 빨라도 또는 너무 늦어도 촉박해도 좋지 않다. 2, 3주 전에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상식선에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184페이지에 보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자리 배치를 장관하고 차관 사이에 한다.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주한 대사들을 초청 시에 서열, 신임장 제정일 순서다. 어떤 나라의 어떤 크기나 뭐 경제력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다. 신임장 제정일 순서다 하는 거 참고로 하시고, 연회시 국가 연주 순서는 상대방 국가를 먼저 연주하고 그 다음 자국 국가를 한다. 항상 손님을 우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경호원의 덕목에서 뭐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점수를 드리기 위한 문제들이 간간히 나올 수 있다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체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6번 고도의 주의력 및 관찰력,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된다는 내용. 요거는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의 성공 요소, 우리가 어떤 성공 요소, 원칙, 준칙, 수칙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죠. 요 시험 빈도가 높은 문제인데요. 어떤 경호의 성공 요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도 면밀한 어떤 계획이 잘 되면 되겠죠. 주도 면밀한 어떤 계획과 실시죠. 계획이 잘 되고 치밀하고 세부 계획이 되어 있고 실시하면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경호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경호를 실시하는 경호원이 잘못 선발되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경호원 선발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3번에 지휘 체계 단일화, 경호를 선발 잘하고 다 세팅을 했더라도 지휘 체계가 잘못돼서 중복되고 혼선되면 경호는 실패하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경호 실시간에는 집중적인 경호망을 구성해야 됐다. 여기서 집중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1선, 2선, 3선 이런 개념과도 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안 유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5가지는 여러분 뭐 머리에 눈 딱 감아도 뭐 줄줄 나올 수 있게끔 공부가 돼 있어야 되겠죠. 경호의 성공 요소. 그래서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경호원의 의정과 예절 해서 나와 있는데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의전하고 사교의례로 이제 분리해 볼 수 있지만은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여기서는 의전의례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의전의 기능 해서 이런 거는 한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전을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국가의 위상, 권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대내 국민 통합 효과나 질서 유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줘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행사가 되면 그러한 내용이 있다. 행사 업무의 지원 기능, 소극적인 기능이고, 행사 전반의 조정 통제 기능, 적극적인 기능 이렇게 대별해 볼 수 있다는 이런 내용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의전 서열, 업무 분장,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분야인데, 우리나라 어떤 국내 주요 의전 서열은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국회 부의장 해서 쭉 나는 요거는 여러분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우셔야 되고, 예교관의 어떤 서열 부분에 있어서는 신임장 제정 순서에 의해 한다는 답은 항목, 그 다음에 어떤 대사 서리, 상호간의 서열은 그 계급에 상관없이 지명 통보가 외교부에 접수된 순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공관장 이외의 외교관 서열도 마법원이죠. 외교관 계급에 따르고 동일 계급간에는 취임 순서에 따른다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외교관은 무관보다 선서열이다 하는 내용. 무관은 다른 그러나 주재관보다는 앞선 서열이다 하는 그런 내용은 참고로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대통령 외국 방문 시에 기관별 업무 분장, 이 부분은 기출 문제에도 나와 있고 시험에 나왔던 사례죠.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 여기에는 우리가 국내 항공하면은 교통이니까 국토교통부를 생각하지만 행정자치부 장관의 소관이다. 그 다음에 교통망을 어떤 항공사를 선정하거나 하는 것은 청와대와 외교부 소관이다 해서 국토교통부라는 용어는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기관은 그런 내용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간간히 나왔던 분야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국기개항요령입니다. 국기개항요령은 건물 같은 경우는 국기개항요령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국기는 중앙에 하거나 밖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왼쪽에 국기를 단다 하는 내용입니다. 건물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강당 내부일 경우에는 이 강당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중앙이나 왼쪽에 한다. 그 다음 차량일 경우는 여기 나오죠. 차량일 경우는 들어봤을 때 차량이 이렇게 있다면 차량 여기가 정면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운전석이겠죠. 그러면 반대쪽 조수석 쪽에 깃대를 설치한다. 태극기를, 깃대가 아니라 태극기죠. 하는 내용이 1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벽면에 부착할 때는 뭡니까? 유리 액자에 해서 중앙에다가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벽면. 그 다음에 국기와 외국기 개항할 경우에 2번 항목이 나오네요. 그럼 외국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교관과를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대해서만 우리도 국기를 활용한다는 내용. 그러나 국제회의라든지 체육행사, 올림픽 같은 데는 그러한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참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기를 개항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여러분 아셔야 되고, 국기 개항 순서는 영문 국가 명칭의 알파벳 순서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국기를 교차해서 국기를 여기가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입문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교차했을 때는 바라봤을 때 왼쪽에 깃대를 했을 때 왼쪽이죠. 쪽에 국기가 깃발이 오게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외국기다. 바라봤을 때 왼쪽이죠. 여기가 국기죠. 국기.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차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차가 아니고 중앙에 국기를, 예를 들어서 국기를 설치했다 했을 때는 나오죠. 그 다음 나라는 왼쪽에 설치하고 1번, 그 다음에 설치하는 2번,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국기를 배열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놨네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 필히 이해를 하시고요. 금실의 부착, 국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장식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기뽕대가 있는 데는 금실을 안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금실을 달 수 있다라고 예시를 4가지 해놨죠. 국가대표로 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타는 경우, 의원용으로 쓰는 경우, 실내에서 개항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각종 국제의 탁상용으로 태극기를 쓸 때, 그러니까 어떤 장식용으로 쓸 때는 금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금실의 길이는 뒷면 넓이의 어떤 7분의 1에서 8분의 1 길이로 한다.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실을 달지 않은 외국 국기와 같이 할 때는 우리 국기도 금실을 달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배웠지만은 왼손을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인 같은 경우는 군이나 경찰이 아닌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모자를 썼을 경우는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해야 되죠. 다만 모자를 벗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모자를 안 벗고 경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복을 입은 사람은 그 수경례를 다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떤 건물의 울타리 내에서 어떤 시설 내의 어떤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국기가 애국가가 들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을 세우고 안전자세로 차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런 내용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기를 우리가 연중, 그 다음 국기를 개항해야 되는 시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연중 국기를 개항해야 되는 데는 보면은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라든지 대형 건물, 공원, 경기장 등 사람 출입이 많은 장소. 그럼 관공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많은 깃발을 세울 경우에는 24시간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는 연중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각급 학교라든지 군부대를 제외하고는 국회는 24시간 개항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 개항 시기는 강화 시각은 개항 및 강화 시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개항은 오전 7시가 같아요. 기간과 상관없이. 강화 시각은 3월에서 10월까지는 6시,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달까지는 오후 5시라는 내용.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교 의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소개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할 때는 연장자가 있고 제가 이제 여기 연장자고 여기가 이제 손 아래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소개를 할 때는 이분 연장자에 대해서 선생님 호칭을 먼저 하고 손 아래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인사에는 목내 한 15도 정도 가벼운 인사, 보통 인사는 한 30도, 그러니까 보고를 하러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시기에 하는 내용 참고로 15도, 30도 하시면 되고, 악수는 상급자가 먼저 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 여자와 할 때도 여자가 먼저 청했을 경우에만 한다. 그리고 힘을 주거나 장갑을 낀 상태에서 또 하거나 이렇게 악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픈 일이 있거나
애사 같은 경우에는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즐거움을 표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명암 부분이 나오는데요. 명암 부분하고 연애 복장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거는 기본 어떤 예절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자석 배열, 요거는 중요한 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손님이 왔을 경우는 우대한다는 측면에서 출입문에서 먼 안쪽에 하는 거죠. 여성분도 마찬가지. 여성분은 코너 부분, 각진 부분에 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식 직함을 가지고 직책이 있는 상태에서 참석했던 여사일 경우에는 끝머리에 앉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있네요. 그 다음에 선임 순서가 내가 주빈이거나 호스트라고 했을 때, 주빈이라고 했을 때 항상 중심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사람의 우선 위치는 마주 볼 때는 그 앞에 전면에서 앉은 사람이 제일 어떤 주빈이 되겠지만, 내가 호스트라고 했을 때는 주빈이 되겠지만은, 주빈을 뺐을 경우에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앉은 분이 더 선임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탁 예절을 해서 식탁을 할 때는 식탁 위에 팔꿈치를까지 올려놓고, 우리가 이제 피곤하고 할 때는 앞에 팔꿈치까지 식탁에 올리는 경우가 있죠. 이건 예절이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앉을 때는 자리를 의자 깊숙이까지 딱 바르게 앉는 게 올바른 자세다 하는 그런 내용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장 194페이지에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 이런 게 나오는데요.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쭉 내려가서 그 다음 상식에서 핑거볼, 우리 식사 같은 다 끝나고 나서 손 씻을 때죠. 할 때는 한 손은 이렇게 그대로 살짝 손끝만 씻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어떤 개인 예절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는 출제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고 한번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이디 퍼스트에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뭐 시험에 나온 내용이라기보다는 상식선에서 여성분에 대해서는 차를 먼저 타게 하고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주거나 안내를 하는 뭐 그런 게 예의다는 거죠. 계단을 오를 때는 남자가 먼저 가야 되겠죠. 여성분들 처마를 입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반대로 여성분이 먼저 내려온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동차의 경우 상석,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전면이라고 했을 때 하면 여기가 운전석이 되겠죠. 핸들 운전석이 됩니다. 할 때 운전수가 있을 경우에는 제일 상석은 이 반대쪽이 됩니다. 이게 여기가 제1번 상석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조수 뒷좌석이 상석이고, 그 다음에는 왼쪽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다음에 조수석 여기가 제일 말단 4번 이렇게 되는 내용. 그래서 운전수가 있을 때는 여기가 1번 순서다 하는 내용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운전수가 없고 직접 운전할 경우에는 조수석이 1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차일 경우, 군용 집차일 경우에는 여기가 운전석이라고 했을 때 집차일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석 옆이 1번이다. 왜냐하면 집차에는 뒤에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문을 열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번이다 하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법 높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차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돼도 마찬가지 창가가 제일 우선순위가 있다. 비행기는 창가, 그 다음 통로가 그 중간이 되겠죠.
그런 내용. 선박은 상급자가 제일 나중에 타요. 선박, 배. 위험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나 함정 같은 경우는 군에서는 어떤 리더가 위험한 곳에 먼저 앞장을 서는 거죠. 나를 따라라는 그런 정신이 강하죠. 그러니까 함정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급자가 먼저 탑니다. 그런 내용 기억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선체에서는 선체 중심부가 제일 요동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이 상석이라는 것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안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하는 사람이 버튼을 조작해 주기 때문에 상급자가 먼저 탑니다. 그러나 안내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하급자가 먼저 타서 엘리베이터를 조작해 주면 상급자가 타고, 내릴 때는 엘리베이터 조작을 하고 있을 때 상급자가 먼저 내리고 하급자가 내리는 이러한 예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크레이드. 이제 에스크레이드 같은 경우는 상급자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하급자가 먼저 내려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 및 구급법 보시면, 응급처치는 말 그대로 뭐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 질병에 처하는 경우죠. 그러한 경우에 의학적인 조치, 의사의 어떤 조치 이전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응급처치 교육의 목적해서 사고 및 질병의 예방, 적절한 응급처치, 그 다음에 응급처치할 때는 기도를 유지하고 중요한 거죠. 기도 유지. 기도라는 거는 우리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기도 유지해주고 생명을 유지하죠. 그 다음에 지혈. 그 다음에 뭐 운반하거나 조치하면 되겠죠. 119를 통해서. 그래서 이 내용도 순서도 중요하고 나중에 기도 유지하는 방법 이런 내용도 중요하죠. 그런 내용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응급처치의 범위에서 시험에 오는 응급처치 분야의 시험에 나온다면 이 분야가 나올 확률이 8, 90% 이상이 됩니다. 응급처치는 말 그대로 의학적인 어떤 약품을 쓰거나 하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는 안전을 확보하고 생사 판정은 의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다.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끝낸다는 이런 내용.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응급처치의 일반 원칙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다 읽으면 알겠죠. 내가 응급 환자가 생겼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1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나의 안전도, 혹시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나의 안전도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2번째에 나오죠. 그 다음에 119라든지 이런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연락을 해야 되겠다. 긴급 환자, 그 환자가 여러 명 있다면 긴급 환자를 우선 처치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처치해야 되죠. 뭐 어떤 척추가 어떤 골절이 이상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함부로 움직이면 복합골절이 되거나 인접 핏줄이라든지 신경망을 건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처치를 해야 되고, 내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협조자가 있으면 협조자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사라든지 수사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유료물을 잘 증거를 수거하거나 보존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전염병이나 아니면은 역학조사를 할 때는 그런 어떤 유료물을 수거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응급처치 활동 순서 나오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명의 4대 요소 해서 나오네요.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분야 중에 하나죠. 기도 유지, 목을 어떤 숨통을 틔워놓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혈이죠. 기도 유지, 지혈. 그 다음에 쇼크 방지, 상처 보호해서 요 분야는 시험에 그대로 외우는 게 중요하겠죠. 구명 4대 요소, 기도 유지, 그 다음에 쇼크 방지, 지혈, 쇼크 방지, 상처 보호해서 요 4가지는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에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얼굴 색하고 어떤 피부 상태, 체온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구별할 수 있는 부분,
나와져 있죠. 그 청색이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백하다 그러면은 혈액이 많이 빠져나왔거나 뭐 이런 거죠. 낮은 혈압, 혈액순환의 악화, 정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붉은색은 고혈압이거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일사병, 열사병, 고열 등에 해당된다 하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여겨 또 읽어볼 부분은 동공 확대되거나 양쪽 눈의 어떤 상태가 다르거나 뭐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일까? 동공을 확인했을 때 어떤 확대는 의식장애라든지 약물 중독, 심장 정지 이런 거와 연관될 수가 많다. 동공 축소는 중추신경계의 어떤 장애나 어떤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거와 연관될 수 있다는 거 읽어보시면서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어떻게 응급상에서 자세를 유지할 것인가, 이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도 유지가 아까 이야기했죠. 목 부분에 손을 넣고 머리를 뒤로 싹 젖으면은 목 부분이 일직선이 되면서 기도가 유지되겠죠. 그런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거. 기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의식을 잃으면 혀가 말려들면서 기도를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응급처치하면서 사람이 죽을 확률이 많은 경우가, 기도 유지가 잘 안 됐을 경우가 많다는 거, 이런 내용들 알면 되겠죠. 특히 그러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머리를 심하게 제치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떤 골절이 되거나 역으로 또 기도를 압박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뒤에 사람이 위치해서 손을 뒤에서 목을 이렇게 쓰다듬어 올려주는 식으로 기도를 유지해 놓는 게, 자연스럽게 쓰다듬듯이 해서 기도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소크의 종류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아는 게 좋고요. 소크가 났을 때 증상 같은 경우 혈압이 저하되는 왜냐면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창백해지죠. 그러면 창백하는 건 아까 얼굴 색에서 나오지만은 혈압의 저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거와 연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안감, 두려움, 동공 반응이 느려지고 구토, 오한, 의식이 소실되는 이런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유지할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눕히죠. 그러나 구토를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구토물이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서 일부분이 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옆으로 눕혀야 기도 유지가 되겠죠. 구토물이 있을 때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되고요. 하체 같은 경우는 심장보다는 좀 높여서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내용이죠. 소크 때는 뭡니까? 혈액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체로 갈 수 있는 혈액도 심장이나 머리 부분으로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하체를 좀 더 높여야 된다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크 같은 경우는 환자가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 물을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음료수를 줘서는 안 될 경우는 의식이 없거나 토할 때 이런 거, 수술 전 이럴 때는 줘서는 안 된다는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 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대폐쇄는 미숙한 응급조치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망 원인이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기도 유지 방법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두부 후굴법이라 그러면 머리를 뒤로 젖혀서 턱을 당기는 거, 두부를 머리죠. 뒤로 굽히는 거죠. 후굴법 하는 거죠. 요걸 우리말로 하면 머리를 뒤로 젖히는다는 뜻이죠. 후굴법 해서 기본적으로 손을 뒤에 넣고 머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면 되겠죠. 후굴법. 그 다음에 아래 턱은 전면으로 당기는 하각견인법이라고 있네요. 하각견인법. 아래 하자죠. 턱이죠. 견인법. 견인법 하니까 당긴다는 거죠. 당기는 하각견인법. 어디로? 전방으로 당기는 거죠. 전방. 견인 전방으로
당긴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법이 있다. 그래서 요 기도 유지 방법도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손을 넣어서 기본적으로 내는 방법이 제일 직접적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하임리법이라고 있죠. 손으로 복부 밀착 하임리법. 사람이 앞에 있으면 뒤에서 사람 복부를 손을 뒤에서 엉켜 잡아서 이렇게 끌어 올리는 거죠. 하임리법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그러나 10세 미만 어린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잘못하면 골절이 오거나 더 충격을 받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만인, 임산부, 10세 미만 어린이 이런 데는 해서는 안 되겠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호흡, 인공호흡 할 때 5초에 1회씩 실시한다. 5초에 1회씩. 그 다음에 1분에 12회 정도로 한다. 등 이런 내용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장에 보게 되면 화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상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4도 화상인데 그 화상별 핵심 단어들을 1도 화상 같으면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가 1도 화상이 되고 2도 같으면 수포가 형성된다는 키포인트로 외워야 됩니다. 그 3도는 피부가 가죽처럼 좀 딱딱해진다. 4도는 어떤 근육, 힘줄, 신경조직, 뼈까지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수술적인 피부 이식이 필요한 그런 화상이 되겠죠. 그래서 1도, 2도, 3도, 4도 화상이 어느 양태를 보이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 참고로 화상 입었을 때는 찬물로 찬물로 온도를 내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물집은 터뜨리면 안 되고 꺼즈를 써야 되지. 여기에 솜털과 같은 그런 거는 하면은 어떻게 붙으면 나중에 제거하기 힘들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독 부분 나오네요. 중독 중에서도 그 가스 중독 이런 내용들이 있고 독사에 물렸을 때 것도 중독이 되겠죠. 독사에 물렸을 때는 심장보다 낮게 상처 부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일반적인 상처가 났을 때 어떻습니까? 상지 거상 심장보다 높게 해야 출혈이 안 되겠죠. 그러나 독사에 물렸을 때는 심장보다 낮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독이 심장으로 빨리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30분 이내에 조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별에 쏘이실 때는 암모니아 안 되면 이빨에서 긁어서 바르는 그런 암모니아를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머리, 두부 손상이 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상들이 나오는데 두부 됐을 때는 반듯하게 눕히는 게 중요하겠죠. 하고 두부를 한 30도 정도로 올려서 상처가 출혈된다면 그거는 직접적으로 압박을 해서 붕대를 감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심폐소생술 해서 있을 때 심폐소생술은 15초 이상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심폐소생술은 가능하면 3분 이내에 조치해야 되고 늦어도 4분 이내에 조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의정과 구급법에 대해서 시험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올바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경호할 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죠. 경호 복장은 가능하면 주변과 보호색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화려한 눈에 띄는 색깔 이런 거는 적절치 않다. 2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 휴대장비 취급에 주의하고 작동은 아무나 아니죠. 작동을 아무나 해서는 보안에 취약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경호원의 근무 자세, 3번 경호원의 경호 자세 했을 때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거는 상식이야죠. 2번 답은 4번이 되겠고, 강압적인 그런 자세, 권위적인 자세 이런 것도 안 되겠죠.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는 여러분 그 민간 경호 같은 경우는 어떤 올바른 지역과는 여기서 전체주의적 하니까 우리가 좀 부정적인 게 있는데 말이 적절치 않죠. 단체, 단결, 화합, 조직 어떤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다 하는 이런 용어로 해서 개념에서 전체주의적 지역관해서 2번이 답인데 자아실현적 지역관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래서 2번, 3번이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체주의적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적인, 이념적인 이야기할 때 전체주의적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민간 경호 분야는 경찰이나 대통령 개월신고 같이 어떤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민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호의 원칙에서도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풀이를 해야 되겠다. 4번은.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기품 있는 행동, 이거는 교양이죠. 6번 경호원이 지내야 할 올바른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4번에 아무리 기조한 고객일지라도 경호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감추고 응대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응대를 잘 해야 되겠죠. 아주 너무나 상식 이하의 어떤 문제지만 여러분 이러한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중 경호원의 올바른 근무 자세 내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의연하고 친절한 예의 바른 자세는 필요한 거죠. 4번에 보면은 피복의 구겸살을 펴고 잦은 세탁으로 뭐 청결을 유지한다. 맞는 말이지만 경호 복장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외투라든 양복은 구김이 안 가는 옷을 선택한다는 게 앞 시간에 나왔죠. 그래서 답은 상대적으로 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차량의 국기 부착 시 의전 관리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차량 같은 경우는 국기를 달 때는 여기가 전면이라고 했을 때 운전석이 여기 있으면 보조석 여기에 단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호시의 어떤 주관 부처 업무 분장, 그래서 항공기 결정 청와대 외교부, 국내 항공 어떤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다. 국토교통부가 나오는 데는 없다라고 했죠. 그렇게 외우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답은 9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개항 방법은 여러분 할 때는 3번에 보면은 차량의 태극기를 개항하는 경우는 차량 운전석에서 볼 때 왼쪽에 개항하면 차량 운전석에서 볼 때 하면 여기가 전면에 차량 운전석에서 볼 때 왼쪽 하면 차량 운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방향이 전면에서 차를 바라보느냐, 운전석에서 운전수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걸 여러분 구분을 잘해서 차량의 전면에 봤을 때 전면에 봤을 때는 조수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외우게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국기개항. 국기개항은 왼쪽에 중앙이나 왼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 11번.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번에 경호 이전 상황에서 각종 탑승 예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옳은 것은 엘리베이터 경우 안내원이 있을 때는 상급자가 먼저 타는 거죠. 나중이 아니죠. 그거 틀렸고, 선박의 경우에는 상급자가 제일 나중에 타지만 함정의 경우에는 상급자가 먼저 탄다. 나를 따라라. 위험한 곳에 지휘관이 위치한다는 그런 뜻이죠. 군에서. 그 다음에 자가 차량 운전일 때는 조수석이 제일 1번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 아시면 답 2번 충분히 고를 수 있겠죠. 13번에 경호 임무 수행 중 경호 대상자와 대화 시 근무 예절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할 때 특정한 분야를 두둔하고 쟁점이 될 만한 화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두둔하고 자신의 주관을 강하게 하는 그런 거나, 대화의 소재는 경호 대상자, 목표물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13번에 1번이 되겠죠. 14번에 응급조치를 하는 경호원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응급조치의 단계는 의사로 인계하기 전이죠. 전문적인 의사의 어떤 조치가 받기 전이 응급조치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강의를 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조치 순서, 기도 유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지혈, 운반하는 요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감전됐을 때 어떤 질식된 듯한 모습, 뭐 화상, 감전됐을 때는
그 감면된 반대편에서 구멍이 뚫리면서 그저 화상 형태가 나겠죠. 그래서 16번은 감전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화상에는 1도에서 4도까지 있는데 1도 같은 경우는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 2도 같은 경우는 수포가 형성된다 해서 수포 증세가 나오면 무조건 2도, 3도는 가족 형태, 4도는 어떤 수술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부, 그 다음에 신경조직, 대대되는 뼈까지 어떤 골조직까지 손상이 오는 단계를 말한다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심한 출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압박을 해야 되겠죠. 지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이물질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추혈이 되겠죠. 과다 추혈이 될 것이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지혈 방법이 아는 것은 해야 됩니다. 국소는 일부 부분이라는 거죠. 그 양 든다는 거죠. 심장보다 높게 들어서 출혈이 안 되게끔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압박법. 어디 출혈이 될 때는 직접 압박을 하고 붕대를 감아주는 직접 압박법. 지혈대를 사용해서 감아주면서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부 손상 왔을 때 응급처치. 두부 했을 때는 반듯하게 눕혀서 상체를 한 30도 정도로 높이고 머리를, 그 다음에 상처 난 부분은 직접적으로 압박해서 붕대를 감아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21번 응급처치 구명 4단계.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기도 유지, 지혈, 상처보호, 운반 상처보호 되어 있는데 기도 유지, 지혈, 쇼크 방지 및 치료, 상처보호 해서 4가지 되겠죠. 기도 유지, 지혈, 쇼크 방지, 치료, 상처보호 해서 요 4가지가 해당되고 운반법 요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22번에 환자의 기도 확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도 확보할 때는 숨통을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제일 그 기본적인 거는 여기 있나요? 두부, 머리를 후굴 뒤로 젖히는 거죠. 손을 넣고 한쪽 젖히는 거. 그 다음에 하악 견인법, 아래 턱이죠. 요거를 전방으로 내밀게 해서, 어린이의 경우에는 뒤에서 손을 쓰다듬듯이 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 답은 금방 나오죠. 아래 턱을 뒤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방으로. 하악 견인법이라겠죠. 견인 앞으로 내밀게 한다, 당긴다는 거죠. 2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유독가스 중독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되어 있는데 유독가스 중독에 대해서는 안 나왔죠. 안 나왔지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1, 2, 4번은 답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량음주, 상쾌한 기분을 들게끔 하는 음료는 주지 않는다는 것은 틀리다는 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24번 골절 시 응급처치입니다. 골절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복합 골절이 되지 않게끔 부목을 대주거나 함부로 움직이서는 안 되겠죠. 함부로 움직였을 때는 골절된 부분이 신경망이나 혈관을 다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하고, 단술골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치는 출혈을 막는 데 있다. 골절하고 출혈하고는 상처가 안 나면서 안에는 골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혈이 아니죠. 지혈은 피가 나올 때 지혈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강 경호 의정과 구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